어제 정경주 선생님으로부터 반야 신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건강경에 대한 말씀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신경과 건강경은 대승불교 사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 사상, 그 반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재료로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반야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 즉 반야 경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이 반야 경전은 참 엄청난 분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대반야 파라미타 경이 600권이나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 600권은 아마 그 경전에 한 가지 그 이름으로 이렇게 600권씩이나 되는 것은 지금 이 대반야 파라미타경 하나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반야 경전도 전부 다 같은 시기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상에는 그 발전의 그 흔적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더듬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불교가 특히 그 선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로서 중국의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그 중국의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경전, 이 반야신경과 건강경을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치는,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통은 좀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야 사상이 모든 그 불교,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 제일 으뜸나는 기본적인 사상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불교 사상이 오직 그 반야 경전에 실린 그 반야 공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체 그 공이다, 헛개비 같은 것, 혹은 무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반야 사상 밖에 이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이제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식 사상 쪽으로 나아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교재에서는 반야 사상을 토대로 해서 용수가 중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갔다. 이 중관 철학이라는 말을 썼지만, 철학이라는 말은 후대에 서양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불교 자체에서 이런 철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중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간 사상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수의 이런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간철학 하기 때문에 중간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중간철학으로 발전해서 쭉 하나의 학파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시작하는 그런 학파로서 인도말로 중관이라고 하는 말, 중론이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마디야마가 학파, 마디야마가 42페이지에 나옵니다. 마디야마가 학파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런 그 마디야마가 중관학파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 사상에서 이렇게 파생한 이 역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가면서 반야 사상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뭐라고 할까 실천적인 문제들 실제 생활에다가 이 반야 사상을 응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가운데 특히 이 세속에서 살고 있는 그 제가자들, 이 45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불교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그 제가자들과 출가자들 이렇게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반야 사상에 입각해 보면은 제가와 출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반드시 출가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는 해도 무방한 것인가? 제가의 가치가 출가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등등을 여러 가지로 반야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응용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그 경전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생긴 것이 반야 경전, 초기 반야 경전을 토대로 하고 이렇게 응용되어진 경전, 특히 제가 생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이 반야경보다 먼저 나온 것은 아닌데 초기 반야경, 뭐 반야경에도 중기, 후기 반야경들이 있으니까 그 후기 반야경들은 제외하고 이 초기 반야경보다 나중에 나온 이 반야 사상을 응용해서 제가 생활의 문제를 이것을 검토한 그런 그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개 서력 기원 전에 이 유마경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같은 45페이지에는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마경과 승만경.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로 배부해드린 이 복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이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그 한문 글자들을 그것을 일일이 글자 따라가면서 풀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마경이 있고 승만경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유마경하고 승마경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다가 갖다가 놨지만은 승만경은 훨씬 나중에 생긴 경전입니다. 훨씬 발전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경보다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하는 것을 지금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이것은 아마 서력기원 후 300년경쯤에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유마경은 서력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력 기원을 전후하는 시기, 그때 법화경하고 유마경하고가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법화경하고 유마경하고가. 이 반야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부분이 아마 지금 반야신경의 그 주문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뺀 그 부분,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그렇게 짤막한 반야경이 서력 기원전 100년쯤에 생겼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력 기원전 100년경부터 이 대승불교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사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경전이 반야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야경의 중심 사상은 반야공 사상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명인이 색인이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짐작을 하면, 반야 신경 안에서 부정된 것이 많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 따위가 다 공하다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괜히 말을 어렵게 얘기해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소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그 색수사행식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육체, 인간의 감각적인 그 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따위 그 소위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가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의 육체가 나냐? 반야경에서는 뭐라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감각이 나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지 않아. 아니다. 그건 다 헛개비 같은 거다. 왜? 인연 따라서 자꾸만,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서 자꾸만 없어져 가는 거, 마침내 없어지고 마는 거, 한 번도 변화하지 않고 남아있어 본 적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좀 되게 이제 되게 야단을 치는 거죠. 이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반야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에 착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닌 것을 자기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경은 소위 그 인식의 잘못을 이것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는 보통 인식론이라는 거하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사물을 인식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 이건 올바른 인식이냐 올바르지 않은 인식이냐. 사람이 인식이라는 말을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이 뭔가를 보고 듣고 뭐 다른 물건을 접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느냐 했을 때 그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철학자들은 그 올바른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것을 인식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가령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그 밖에 뭐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해도 좋고 아트만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그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히 남는 모든 것은 다 변해도 그것만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존재하기를 그만두지만 그것만은 남는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서냐 하는 따위를 따지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부르죠. 우선 이런 그 커다란 두 가지 그 철학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야경은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존재론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있다고 인식하면 안 되는데 잘못 인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경은 우리들의 인식의 잘못, 물론 존재론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단적으로 온 색수 사행식 따위가 헛개비 같다고 하는 것을 많이 봐라. 많이 보고 나니까 온갖 종류의 고통과 재난이 다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무슨 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하나하나 아까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 그것이 나냐? 아니다. 우리들의 감각, 그것이 나냐? 그거 부분적으로는 나죠. 육체,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나죠. 나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나는 아니다. 또 그것만이 진정한 나도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곧 죽음을 하시겠죠. 셋째로 보면 수상, 나의 그 환상적인 생각, 나의 이상, 나의 이상이 나냐? 나의 꿈이 나냐? 나의 낭만주의, 나의 로맨티즘이 그게 나냐? 나의 그 혹은 일루전이 그것이 나냐?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냐? 나의 행동, 나의 업적, 내가 남겨놓은 그것이 나냐? 아니,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나일 수 있지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그 지적인 그런 활동, 지적인 작용이 나냐 하면 그것도 또 나는 아니다. 이건 말고 우리가 진짜 정말 실현시키고 꼭 그 성취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관점, 이런 입장은 이 반야 사상가들도 안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시걸렁한 그 색, 수, 상, 행, 식 따위만을 가지고 그 어느 하나가 나라고 자꾸 고집하고 거기에 미련을 갖고 뭐 죽자 살자고 그것만을 지금 가다듬고 그것만을 닦고 그것만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인식의 잘못을 타파시켜주려고,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들도 우리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겠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소위 학자라고 하는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놓은 그런 책을 저술한 그런 아비달마 사상가들, 부파불교 소승불교의 사상가들의 잘못,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불교 이해의 권위자로서 그 위세당당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교가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사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생기면서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다 잘못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이 반야 사상이 제기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좀 됐었어도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파불교도들이 자꾸 그 매달렸던 것이 크게 나누면 명하고 색하고 두 가지라고. 명색 두 가지라고. 그래서 보살님들한테는 이 조금 좀 표현이 괜히 어려워서 딱딱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학생들도 많고 또 지성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체 명색, 이거 명색이라고도 부르고 명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 명색이나 명상에 매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관련해서의 근거죠. 한편으로는 이름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이름이라도 좋은데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런지 혹은 관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런지 잘 모르겠네요. 혹은 명칭이라고 해야지 또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 실제로 그 있는 실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붙인 이름. 그 이름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제가 오늘 이제 백목을 쓰다가 말고 갑자기 생각해. 백목구실을 하려면 이렇게 갖다가 조금 해도 부러지질 않아야 될 텐데. 이제 쓰다가 보니까 거의 툭툭 부러지네요. 그러니까 이름은 명색은 이름은 백목이거든. 색은 이렇게 하얗게 생겼던데,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건데, 명색은 백목이지만 알맹이 그 자체가 백목구실 못해. 이게 더 극단의 경우라고 한다면 백목이 아니라 흰 횟가루 라고 해야 마땅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이 물건 당체 자체하고 그 명색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데, 명색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의 명이 있고 또 색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굉장히, 이름이니 거기 또 무슨 뭐 타이틀이니 거기에 무슨 직함이니 이런 것들이 이 명칭이 되겠죠. 명칭 따위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관념 개념해도 좋은데 그냥 붙여 그럽시다. 부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부처님 자체, 그 어떤 사람이 환해진 사람, 지혜도 자비도 환해진 사람, 이 사람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참여하면 입이 빨라가지고 부처라고 그러다 그랬어. 부처라고 하는 놈하고 그 부처라고 하는 그 당체하고 부처라는 말하고 별개일 거야. 우리는 부처라는 말을, 또 부처를 표시하는 이런 만자 같은 것을 보고 절을 하고 숭배하고 뭐 입을 만지고 그러진 않다. 우리가 존경하고 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 그 자체, 지혜로워진 그 환해진 그 사람 그 자체.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관념. 머릿속에서 부처 하나님 이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매달리는 거 그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름, 어떻게 건강경 얘기할 때도 들었을 거예요. 반야 참 좋지. 반야가 무슨 뜻이? 지혜지. 반야 바람이다, 마하반야 바람이다. 자꾸 입으로 마하반야 바람이다,
바닷가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오늘 그다 마하바냐 파라미타라고 썩을 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진 않아요. 그거는 알겠죠? 응? 그러니까 거기 금강교에서 뭐라 하냐, 마하바냐 파라미타라는 이 말이 마하바냐 파라미타는 아니야? 그러겠죠. 말 자체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것이 이 개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지혜, 뭐 자비,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여기 법당에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 안 계신데, 우린 부처님이라고 그래버리지만은 그것은 불사이란 말, 부처님의 이미지, 부처님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이미지 자체가 부처님은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상이지. 그것의 용사이지, 더군다나. 그러니까 일체 명과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반야경은 강조를 하면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일체 그런 데에 걸리지 않게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명도 공하고 색도 공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한 것이죠. 여기 지금 당장 불교 전체를 거쳐서 명색, 명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화엄경에서도 판에서 사는 그냥 그대로 통하고 법화경에서도 통하고 또 뭐 유마경에서도 통하고 무슨 대승불교의 경전치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그런데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대승불교 경전이 못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한국에서 만든 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미륵보살에 관해서 미륵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경전들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아까 여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말이지,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어디 뭐 하늘에 높은 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